안녕하세요. 아이고 박수가. 그래, 너는 좀 지금 외로운 상태일 거야. 돈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잖아. 경치도 초음파 비싸요. 한 문장 외워놓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박수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가 의뢰를 하는 환자들은 심장이 아픈 게 메인이 아니잖아. 그래서 나의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였어. 왜 경식도 초음파를 보자고 하는가? 남들은 경식도 초음파의 마음을 열기가 보호자도 수의사들도 쉽지 않거든. 경식도 초음파 안 봐도 돼. 그 뭘 굳이 위험하게 마취해가면서 그걸 왜? 그렇지. 근데 그때 항상 통하는 그 접촉. 그지. 이건 다 통해. 까지는. 이거 하면 굳이 그걸 봐? 네, 그거는 모든 검사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완성신부전 보호자가 와서 오랜만에 와서 이것저것 검사하자고 이제 오셨는데 소변 검사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그런 것까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니까 보호자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는데 내가 만약 소변 검사를 의미를 잘 몰랐으면 그러게요 라고 했을 텐데 나는 그것의 의미를 아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치료 방향이 바뀌고 그리고 뭐 예후에 대한 얘기도 해줘야 되고 합병증 얘기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심지어 그 아이가 어제 단백뇨가 너무 심해진 게 나왔고 그러면 단백뇨로 인한 합병증을 말해줄 수 있었겠지. 근데 아직 경식도 초음파는 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수의사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그런 수의사 앞에서 보호자도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 맞아.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면 보호자는 물어볼 수 있겠지만 잘 대답할 수 있고 그럼 보호자님은 하자고 하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경식도 초음파를 보자고 하는 게 아닌 것을 알면 되는데 이 사람이 설명을 못하고 그냥 보는 게 좋다고 심장센터에서 얘기하던데요 이면 이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센터에서 혹시 되면 수술하려고 수술되는지 알아보려고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속상하고 나 진짜 속상해.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이해해줘야 돼.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왔을 때 분명히 외과는 수술에 미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지. 근데 오히려 수술을 의뢰한 나에게 고맙다고 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니야 혹은 맞아. 이건 수술 아니야 맞아. 내일 해. 환자 내일 해. 안정화되고 해. 이런 것을 내가 배워서 나도 이제 이게 시야가 바뀌었지. 만약에 내가 어딜 갔을 때 나를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지에 따라 내가 이게 입장이 달라졌을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근데 그런 경험들이 많은 어떤 수의사나 또는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경험을 하셨을 보호자님들 기준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V클램프 하니까 경식도 초음파를 봐가지고 수술 이렇게만 그러면 이제 느껴질 어떻게 수도 흘러갈까? 있겠다. 저는 수술 안 할 건데요. 그 말은 누가 제일 많이 들었겠어? 박소영이요. 박소영이에요. 왜냐면 제일 많이 본 사람이니까 제일 많이 의뢰한 사람이니 내가 제일 많이 보호자한테 그 말을 들었겠죠. 얘가 V클램프를 혹시나 하게 됐을 때 어떤 부분에서 어떤 기대를 하는 것인가. 그렇지. 네, 왜냐면 서로가 이 시술을 의뢰한 사람과 해주는 사람이 이 기대하는 바가 이 환자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가 이게 둘 다 체크리스트에 해당이 돼야 가는 거니까. 맞아. 누구 하나의 어떤 독단적인 그 생각으로 갈 수 없죠. 그래서 나는 네가 의뢰하는 환자들이 판단이 쉽지가 않아 매번. 왜냐면 심장병만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아니다 보니 순환을 잘 시켜서 도움을 받고 싶은 건 알겠는데 1번 과연 도움이 될까? 얘가 보이고 있는 문제들이 순환 때문에 생기는 문제여서 내가 이거를 클램프를 해놨을 때 얼만큼 도움이 될까?
그 대표 주자가 맞아요. 봄이 그랬죠. 봄이 지금 너무 잘 지내죠. 봄이가 호흡곤란으로 오는 텀이 좀 짧아지면서 너는 언제나 환자 중심이기 때문에 얘한테 필요한 게 뭘까를 엄청 길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 봄이 수술을 해달라. 처음에 그랬지. T를 봐달라. 그랬나 보다. 수술이 가능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요런 거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해서 보호자님이 상담을 했을 때 보호자님께서는 긴 고민 끝에 안 하시겠다, 용기를 못 내겠다 라고 하셨죠. 그렇게 하고 3개월 동안에 몇 번 이제 호흡곤란으로 오고 그게 뚜렷하게 CP인지도 잘 모르겠었죠. 맞아요. 심장사상충에 걸렸던 이력이 있고 만성기관지 및 폐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환자라, 게다가 장병증도 갖고 있지. 그리고 이미 이 폐소종 전에도 기침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보호자도 이게 기침이 원래 하던 거냐 아니면 최근에 안 좋아진 심장 때문이냐를 더 이상 구분하기가 어려워졌고, 처음에 안 하시겠다고 했을 때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했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니 괜찮고, 수술을 하지 않고도 살리는 방법이 있으니 그렇게 해보자. 그러니까 아니라고 선택하면 아닌 길 중에서 제일 좋은 길을 너가 찾아가는데 T가 도움이 된다고 난 생각하거든. 당연한 게, 처음에는 사실 이걸 T를 왜 보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지. 모두가 있었지. 이걸 하는 우리 모두가 있었고, 여기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도출해내서 수술이 되는 케이스와 아닌 케이스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안 됐을 때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사실 외과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과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시술이 안 될 정도로 힘든 상황의 판막이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MMVD의 스테이지와는 다르게 보호자한테 이 기하학적인 또는 물리적인 이 문제를 설명을 하게 되었고. 너 기하학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기 시작했구나. 선생님. 그러면서 보호자랑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이 판막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예전에는 그냥 심장 초음파만 보면서 숫자 가지고만 얘기를 했다면, 이게 그 형태학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그거를 보상하려다가 부전이라는 상황이 생긴 것이니, 그러면 이게 아직 부전이 안 온 상태에서 이게 얼마나 부전이 빨리 올지, 내과학적으로는 당연히 그 합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각자의 심장은 너가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친해졌다. 보호자와 맞아요. 경식도 초음파를 보면 수의사 보호자가 친해져. 같은 생각을 할 수가 맞아요. 있는 거잖아. 이 아이의 그 레이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고 안녕히 가세요, 또 뵙죠, 이렇게 마무리돼서 진료실 분위기도 뭐 괜찮고 얘기하기 아무튼 엄청 편해졌어요. 이게 나는 마주하는 용기라고 생각하거든. 판막을 마주하는 용기. 사실 돈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잖아. 경식도 초음파를 검사하는 비싸요? 비용이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지는 않아. 비싸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리 비싸지 않잖아는, 이 정도 돈을 들여서 할만해. 이만큼의 결과를 할만해, 얻는 거면은 사실 돈으로 따지면은 그게 엄청 비싼 건 맞아. 아니야. 맞아. 아주 단순해요. 추적 관찰이에요. 추적 관찰의 도구로서 제가 쓰는 거고, 어제 아주 중요한 아이가 왔어. 최근에 장 출혈로 인해서 빈혈이 2번이나 왔고 2번 수혈을 했는데 심장병이 있는 애라, 한 번은 폐수종, 한 번은 흉수가 생긴 지가 최근 2주 이내야. 근데 나는 얘의 출혈을 찾아야 해. 그럼 내시경을 봐야 되는데, 일단 봐야지. 내시경을 봐야 되는데, 그럼 마취라는 것을 또 수면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전 병원에서는 수면하면 얘는 위험하다,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들었대. 근데 이제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아이의 순위를 생각했을 때 현재 심장 때문에 위험한 일이 생긴 것은 수혈하면서인데, 수혈을 하게 된 원인이 장인데 장을 봐야 되면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장이 우선이라 얘가 더 이상 수혈을 안 하게 만드는 게 더 먼저라. 거기다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 빈혈이 생겨서
혈액이 묽어지면 묽어지면 더 쉽게 맞아요. 역류하고 그럼 더 쉽게 폐수종이 온다는 걸 맞아요.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어떤 엑스레이와 심장의 자심방이 얼마큼 커져 아니 이건 너무 이 몸에 흐르고 있는 피의 끈적거림과 숫자로. 오늘 물을 얼만큼 마셨는지와 사진과 숫자로만 알 수 이야기해서. 없다는 맞아. 거야. 아주 좋은 얘기예요. 오늘 얘기는 좋은 얘기고 우선 역경은 외롭다. 현재 외롭고 외로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그냥 다 아는 것도 이상하잖아. 더 알리자. 더 알리자. 외로워서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외로워지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환자들을 위해서 할 일도 이런저런 거를 생각했을 때 경식도 초음파에 대한 기초부터 어떻게 해석하는지부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사실 외롭지 않아. 맞아. 우리가 흉터는 뭐다? 삶을 살아낸 것을 열심히 살았다는 그 증거. 네, 증거이고 흔적이다. 흔적이다. 그거 한 문장 외워놓고 됐다. 됐다. 아침에 살롱에서는 저거 너무 좋다. 과잉 진료와 꼼꼼한 진료, 과잉 검사와 꼼꼼한 검사는 한 끗 차이예요. 네, 똑같은 검사를 하고도 누구는 과잉 검사라는 이야기, 과잉 진료라는 이야기를 듣고 누구는 꼼꼼하게 여기저기 잘 살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 차이를 계속 속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얼마나 그 검사가 필요하고 이 검사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만 있었으면 과잉이 아닐 텐데 대충 보고 정상 비정상 이런 얘기 정도를 하니 집에 가면서 찜찜하고 뭔가 돈은 많이 나온 것 같고 이 검사까지 꼭 했어야 되나?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과잉이고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몇 개를 얼마나 했는지 어디까지 검사했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경식도 초음파가 분명히 저는 그러하다고 생각하고 교양하게 있지.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알려야 되는 게 당신의 역할입니다. 오케이. 땡땡땡. 감사합니다. 우리 진료 보러 가자.